그러면 이제 김선율 전문가님 또 명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된 건가요? 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참여해주신 우리 가족분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강의를 시작할 건데 짧게 타이트하게 진짜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 때 있어서 좀 바닥에서 잡거나 고점에서 사지 말아야 될 부분을 체크를 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종목을 샀다면은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에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 관련해서 주가의 변동폭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짧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꼭 강의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완벽하게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으세요. 자, 강의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을 완벽하게 깨버리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들을. 주식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주식하시는데 꿈을 가지시면 안 돼요. 폭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D, 꿈, 안 돼요. 주식하시면서 부자가 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리치,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expectation, 기대감 버리세요. 또 ambition, 야망도 버리셔야 됩니다. 주식을 하실 때. 또 하나, maybe, 어쩌면 혹시라는 생각을 완벽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계좌는 절대 플러스가 갈 수 없어요. 아시겠죠? 네, 처음부터 세게 갑니다. 자, 강의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 꿈 갖지 마세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지만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주식 하시는데 제가 항상 종목을 고를 때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미 가족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에요. 추세선을 꼭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 절대 들어가지 마라. 제가 고점에 주식 사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실의 방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왜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헬멧을 씌워가지고 그냥 맞아야지 정신을 차릴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고점 매매 하시면 안 돼요. 바닥에서 사야 된다고요. 바닥에서. 자, 추세선 이따 봐드릴 거고 그리고 실적, 수급, 모멘텀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필수입니다.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3개를 가지고 제가 짧게나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성 ENG라는 종목은 회사 정말 좋은 종목인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사셨다가 저한테 살짝 조금 혼이 나셨는데 추세라는 걸 볼 때 여러분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고점에서의 체크를 항상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이종수 멘토 말씀하셨죠?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급등하기 직전에 바닥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있죠. 그리고 급등하고 나서 횡보하거나 밀리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바닥부터 해서 라인을 3개 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올리시면 돼요. 어느 자리에? 첫 자리에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에서 올려쳤어요. 그 다음 바닥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아, 이 자리는 무슨 자리다? 매수 자리. 그 다음 뭐예요? 저 위에 고점 자리, 저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선은 조심해야 돼요. 혹여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저때 막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일단은 주의해서 보자. 혹여나 밀릴 수가 있으니. 최악인 경우에는 얘가 급하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상황을 봤을 때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급등 나오면서 4,000원 이상 넘어가겠죠. 시간은 걸려도 4,000원, 5,000원 갈 수는 있어요. 다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자,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추세를 확인합니다. 자, 저 바닥에 있는 코로나 때는 말도 안 되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주가 포인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잘라버려 상관없어요. 이 바닥 라인들이 있죠? 이 라인들을 여러분 천천히 이어보세요. 이 라인이 완성이 돼요. 뭐 한다고요?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요.
처음에 올려쳤던 이런 자리들 연결하면 그만 됩니다. 네, 요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저 위에 얼마예요? 10,000원이나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 중단에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라인을 좀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000원 이탈하거나 조금 내려올 때는 무슨 자리예요?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어떻습니까? 매수 자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 손절 자리가 이 자리죠. 깨지면 매도한다 그러죠? 아닙니다. 매수 자리입니다. 손절 자리에서 매수 대응을 하셔야지만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에 잘하시는 단타의 고수분들 손절 자리 라인 잡고 이탈해서 한 번 더 빠지면 매수 들어가서 5에서 10%씩 먹고 치고 나오는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인프라코어가 월요일이나 밑으로 내려간다? 들어가야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거는 일봉으로 보는 거고, 자, 하이닉스 얘기를 한 번 더 드려볼게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보면 솔직히 답은 안 나와요. 근데 하이닉스의 큰 상황을 보자면 주봉으로 볼게요. 이미 그어져 있는데, 자, 이 상황이에요. 2019년 바닥, 그 다음에 코로나 바닥, 그 다음에 이번 언젠가요? 이때가 어디 보자. 8월 달에 장안 좋을 때 바닥 나왔어요. 이 바닥 라인 맞춰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1차적인 고점 대응 자체가 이런 자리들이 완성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인 잡고 평행하게 선 하나 더 그으시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1차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은 조그맣게 박스를 그립니다. 라인을 윗라인, 아랫라인 맞춰서 똑같이 여기다 올려요. 그리고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십시오. 쉽게 그렇게 드려요. 여기서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 끝까지. 그러면 이 공간이랑 공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추 하이닉스의 고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더 갈 수도 있겠죠. 맞고 떨어지지 않고 더 갈 수도 있는 그림이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바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꼭대기 자리에서 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네. 아셨죠? 꼭대기 자리에서 사지 않는 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물리지 않고 종목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손절 자리는 뭐다? 매수 자리다. 그런데 무턱대고 산다 손절 자리라고? 아니에요. 살펴봐야죠.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하이닉스가 올려칠 때 뭐가 있었습니까? 기관들은 다 안 좋다고 팔아치웠어요.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실적이 좋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수적으로 $1의 하락, 워낙 강세에 의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외인들이 끄집어 당겼습니다. 올라가는 포인트죠. 하지만 거기까지 뒤에까지 보기엔 여러분들 힘드신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최소한 차트 선 그리시는 거 쉽잖아요. 연습하시라고요. 바닥에서 잡는 거. 그러면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갈 때는 어떤 라인이다? 그냥 매수하는 자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에 대한 걱정, 나머지 그의 것들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 이거 좋다고. 이거 지금 주봉입니다. 네, 이런 상황인 거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보죠. 자, 이거는 이미 누차 여러 차례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가족분들이랑 강의 겸 그다음에 한 주간에 우리 종목들 뭐 다음 주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한 2시간 정도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마다 가족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인데 안 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다트 활용법, 전자공시 활용법을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릴 건데 자, 전자공시 들어가셔서 체크하셔야 될 게 이건 들어가시는 거 아실 거예요. 네이버나 뭐 M포탈이나 D포탈이나 상관없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아니면 DART, 다트 들어가셔서 필로시스 헬스케어나 뭐 자기 종목 다 쳐보세요. 제가 우선은 보기 편한 종목으로 조금 약간의 복합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필로시스 헬스케어를 열어놨는데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게 종목을 검색하신 다음에 반기 보고서를 꼭 들어가십시오. 최근 나오는 보고서, 앞으로 나올 보고서는 3분기, 분기 보고서 있죠? 자, 우선 반기 보고서를 엽니다. 가장 최근 거기 때문에 저기서 뭘 체크하시냐면 저걸 열면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다 알죠, 이제? 뭐예요? 뭘 봐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 무조건 열어서 뭘 본다? 자본금 변동사항 체크한다. 자본금 변동사항 체크합니다. 자본금 변동사항을 체크하면 이 회사가 CB를 발행했는지 유증을 했는지 무증을 했는지 감자를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쭉 내리면요.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 나옵니다.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앞으로 나올 오버행 이슈를 체크하는 거예요. 필로시스 헬스케어의 주가 차트를 보자면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봉으로. 근데 전환 청구 행사를 언제 했었냐면 이때 했어요. 네. 그런데 미리 이거를 알 수 있었어요. 왜요? 알 수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에서 체크가 됩니다. 어떻게 체크가 됩니까? 자, 발행일이 2019년 9월 10일 이런 상황이에요. 9월 10일 나와 있죠? 전환사채는 여러분 1년 뒤에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오른쪽 보시면 전환가액이 얼마예요? 1329원이에요. 1329원이라고요. 1329원. 필로시스 헬스케어의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7,000원, 뭐 6,300원. 전환할 때 당시에 7,000원이었다고요. 5배의 수익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투자했는데 잘 터졌어, 이번에.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전환 청구를 행사할 때 꼭 이걸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네.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전환사채 발행을 많이 합니다. 왜요? 임상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매출이 잘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약 개발하거나 할 때 어쩔 수 없어요. 뭐 유증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왜 그렇죠?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돈을 넣어주시는 분들은 뭡니까? 회사의 친화적인 분이시잖아요. 들어왔어. 그럼 1년 뒤에 전환 청구 행사할 때 회사 입장에서 뭘 해야 돼요? 주가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돈을 벌게 해줘야 돼요. 회사에 돈 넣어준 고마운 분들이야. 채권자라고요. 그래서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돈 벌게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또 소식들을 좋은 것들을 또 내더라고요. 보니까 갑자기 또 주식 바꿀 때 돼가지고 주가 안 빠지게 뭐예요?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를 10월 초에 딱 내버립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체크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주주배정, 실권주, 일반공 요것들이 있는데 좀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될 게 간단합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는 악재예요. 악재인데 3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로 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가 떴어. 갑자기 그리고 거래 정지가 딱 됐어. 그날 하루 6시까지. 다음날 딱 봤는데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지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악재라는데 큰일 났다. 자, 간단합니다. 유상증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에요. 그리고 시총이 5천억입니다. 그럼 10분의 1, 약 10% 정도의 주가 하락을 예측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측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쉽게 아셨죠? 100억 유증했어. 시총이 2천억짜리다. 그러면은 얼마 떨어져요? 5%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필수입니다. 자, 그다음 무상증자 하잖아요. 뭐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0.5주, 뭐 한 주, 뭐 2주 이렇게 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돼요. 보통 이 정도 움직인다 보시면 약간의 변동폭은 있지만 한 주당 0.5주를 배정할 경우엔 5에서 10% 정도의 주가 상승이 조금 나옵니다.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주는
한 10에서 15%가량. 두 주는 뭐 15에서 20%갈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올라갈수록 희석이 되는 건 있어요. 하지만 호재는 됩니다. 하지만 또 뭐가 문제냐? 무상증자 했어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 좀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오늘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가족이 되시면 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매주 드리고 있으니까 진행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종목을 골라왔어요. 총 3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IT, 현대의 수소, 그리고 이번에 뭐 광군제를 들던 또 시진핑의 방안을 맞춰서 봐야 될 종목. IT 하이닉스, YMC, 원익 QNC 맞고요. 현대차, 현대제철은 이미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려서 굉장히 잘 가고 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위아, 로템,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봤습니다. 현대백화점 봤고요. 코리아센터, 중국의 물류센터 있습니다. 아래는 뭐 거의 광군제 느낌이고 수소차 느낌이고 IT에서 봐야 되는 종목들. 네, 3가지 섹터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여러분들의 maybe, 꿈, 드림, 야망 이거 넣지 마세요. 아주 드라이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나쁜 남자처럼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과 밀당을 하셔야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드라이하게. 네. 네가 뭐 까짓 거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자꾸 떨어지고 급등주 하시는데 그거 뭐 얼마 먹겠다고 급등주를 합니까? 떨어질 때 상황 보고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제가 짧게 강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시청자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의 오늘 열강해 주신 김선 전문가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